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입니다. 다시 엄습하는 아래 공포, 휘청이는 증시, 잠시 숨 돌릴 섹터는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맞나 싶은 하루입니다. 아유, 오늘 사실 이거를 이런 날 내가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네. 그냥 이런 날은 주식창 접고 밖에 나가셔야 하는 날인데 이런 날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이 급락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냐, 진짜 아래 공포가 엄습을 한 것이냐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시장의 그런 흐름들 또 뭐 지표 발표도 있겠고요. 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9월에 이제 FOMC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런 결과들에 대한 발표들도 여러 가지 남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던가 뭐 이벤트들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예측들 뭐 시장에서 거의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이것도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반응은 좀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증시가 휘청이는 이유들 저는 가장 꼽고 싶은 이유가 투자의 심리에 대한 그런 위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이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누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 투자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프로그램에 있어서 뭐 그런 수치들을 입력해놓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대부분의 이 투자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심리, 뭐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벤트들을 주목해라, 뭐 9월에 약세장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 심리의 위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 저도 앵커님과 같은 뭐 생각이지만 이럴 때 뭐 제가 항상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쉬는 것도 투자다. 그쵸. 우리가 현금 확보하는 것도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 약세장에서도 투자를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1조 6천억 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빠질 때 내가 그 저가의 물량들을 다 받아내겠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나만의 어떤 투자 그런 관점 그 원칙이 좀 있다면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조금은 손실을 볼 수 있어도 그 손실을 조금만 기다린다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때 우리가 또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사실 뭐 하락해도 용기 있게 매수할 네.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또 하락할 때 또 용기 있게 던질 수도 있는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휴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실 9월장의 거래일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불안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오프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우리 지수가 오르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요. 네. 근데 올라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지금 흐름을 보니 오를 만한 뉴스는 없고 결국엔 또 숫자를 확인하려고 할 텐데 이러면 네. 또 한 달 반 넘게 지수가 오를 이벤트가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너무나 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거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대세는 AI다라는 AI 거품론이 계속 좀 우려들이 해소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이제 수익화 시점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좀 빠지는 모습들. 사실은 이 반도체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좀 상승으로 치고 나가야 상방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야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현금에 대한 그런 부분 이야기해드렸는데 지금은 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것들 언제 찔끔찔끔 사서 내가 돈 벌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지금은 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그래도 좀 수익을 조금씩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장들이 좀 치고 올라가야 지수 전반적으로 좀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나 데이터에도 사실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전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지금 PMI 지수 발표한다, 무슨 지수 발표한다, 이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기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언제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받느냐 싶을 정도로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고 흔들리고 내 투자 심리에 대한 그런 위축인 상황이 높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에 그런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어야 그런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FOMC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피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이거 언제 해? 이게 바뀌면 금리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투자 스타일도 달라질 그렇죠. 거고 네. 그렇다면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돼야 되니까 자꾸 그런 지표들에 눈이 가기 시작하고 모두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네. 반응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사실 오르려면 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내 계좌를 어쨌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동안의 주도주가 아닌 섹터들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났단 말이죠. 네.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그랬고 바이오도 그랬고 그렇다면 다음 타자가 어떤 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는 지난주에는 통신주 가져오셨고 네. 지난주에는 항공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 싸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다 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짐 싸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좀 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짐 싸서 우리가 좀 날아가 보자. 네. 여행, 또 항공, 또 카지노 이런 종목, 이런 섹터군들을 좀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 좀 두 가지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나온 이유가 사실은 이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 달 추석 연휴가 남아 있고요. 또 10월 달, 10월 1일이 이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지만 어제도 결정이 됐습니다. 정말 뭐 핑퐁핑퐁으로 지금 더 놀고 싶은데. 그렇죠. 저희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떠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국민들도 떠나지만 해외 여행객들도 들어오는 시즌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제주도에 갔었는데 네.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중국인들의 인파 정말 많았고요. 일본, 이제는요 미국, 유럽층까지 다 제주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라면도 여러분들 뭐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또 카지노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네. 관심이 적었어요. 그런데 강원랜드 보시면 정말 놀라실 깜짝 거예요. 놀랐어요. 네. 최근에 차트 열어보고. 정말 이렇게 주가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강원랜드 이렇게 올라간 거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폭락장 이후에요, 여러분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쭉쭉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 파란불로 마감을 했지만 뭐 롯데 관광개발부터 시작해서 파라다이스까지 뭐 GKL 같이 계속 좀 폭락장 이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뭐 제주에 지금 뭐 매출이 엄청나게 찍힌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뭐 카지노 관련된 전반적으로 매출 확대가 되고 있고요. 9월 달에 10월 달에 중국, 일본 또 긴 연휴 대비해서 그런 기대감이 높아져 있고요. 뭐 항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
뭐 유입될 때는 자기네들 그 국적기를 이용해서 그렇다 하지만 항공 관련된 쪽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또 우리나라 국적기 또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하반기에 조금 더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또 외국인들 뭐 입국 출국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탄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좀 잡아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찔끔찔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익 나는 거, 계좌의 수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공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리 찔끔이라도 하락하는 거 손실 나는 것보다 훨씬 수익 나는 게 맞습니다. 낫죠. 일단 이런 장에서는 두 가지 섹터로 가져가야 돼요. 단기로 볼 건지 장기로 볼 네. 건지. 장기로 볼 건 펀더멘털도 봐야 되고 급락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셔야 할 것이고 단기로는 이렇게 뭐 크게 움직이진 않더라도 네.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면서 뭐 지금 카지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10월 초가 되면 중국이 일주일 쉬죠. 국경절 연휴로. 그래서 카지노에 대한 수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원랜드 차트 보시다시피 꽤나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여행, 항공, 카지노 다 가져오셨지만 항공주야 뭐 저희가 잘 살펴봤으니 네. 여행이랑 카지노를 무게를 보자면 네. 누가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행주는 여행도 계속 뭐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들이 요즘은 또 유행을 하기 때문에 가겠지만 그래도 덜 탄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저는 카지노 쪽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카지노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강원랜드 이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제는 관심을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롯데 관광개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카지노 그 롯데 관광개발 그 자체가 그 제주에 그 리조트가 있잖아요. 뭐 500억 원에 대한 월 매출 처음으로 달성을 했는데 돌파를 했는데 그 중에 300억 이상이 카지노에서 나온 매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뭐 객실이 1000개 넘는 객실이 있지만 그 중에 거의 뭐 4,500개 정도 객실이 카지노에 대한 수요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리고 또 유커가 돌아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VIP에 대한 그런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졌을 때 아마 이 카지노에 대한 매출 부분은 더욱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또 여행, 또 크루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네. 지금은 2회 정도, 연 2회 정도 그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3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런 뭐 인천에서 뭐 중국 노선을 거쳐서 뭐 계속 돌아온 뭐 10박 11일 뭐 이렇게 좀 길군요. 길게 나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또 수요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롯데 관광개발 지금 아직 차트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 상방이 또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최고가 뭐 올해 6월에 10,000원대 정도 형성을 했다가 지금 폭락장 면치 못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이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급변하는 종목들 뭐 수익 내기도 좋긴 하겠지만 대응이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이런 카지노 섹터 안에서 또 오늘 롯데 관광개발 여러분들 가지고 나왔는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도쿄에서 제주에 가는 그런 직항 노선도 다시 재개됨에 따라서 중국이나 뭐 일본의 관광객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음봉까지 갔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금 9,370원 부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표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목표가 1,500원 1차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000원 의견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 롯데 관광개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너무 흔들릴 때는 우리가 좀 피신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강원랜드 차트 봐서 아시겠지만 카지노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방이 열려있는 롯데 관광개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